CMS 자동이체하고 간편결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정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그 보증부담금 어떤 그 자동이체 CMS, CMS 같은 경우는 효성 쪽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편결제는 이 나이스 페너치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휴를 맺어 가지고 서로 이제 연동해서 어떤 최종적으로 은행에 어떤 추금 처리 또는 그 이체 처리 부분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그 효성 CMS 자동이체 부분인데요. 자, 먼저 그 본인부담금 자동이체 CMS라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본인부담금 수납을 위해서 자, 청구액을 보호자가 직접 그 뭐 계좌번호 입력하고 또 비밀번호 입력하고 또 뱅킹 들어가서 하는 거 어떤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계좌에서 기관이 자동이체 CMS 기능으로 해가지고 출금 요청하여 출금 처리되는 어떤 자동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저희 쪽에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동이체의 어떤 승낙을 하신 보호자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보호자분들한테 어떤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자동이체 동의서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양식을 작성합니다. 거기에 뭐 보호자분 뭐 생년월일 또는 뭐 그 계좌번호 이제 그런 거 다 입력이 되고요. 실제 그 보호자 그 납부되는 그 통장의 어떤 그 정보를 다 입력하는 거예요. 실제 예금주가 정보까지. 네, 그렇게 해서 다 신청하시고 나서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출금이 이제 그 날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료를 카드사가 고객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듯이 보증부담금을 보호자의 계좌에서 기관이 자동이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케어포가 이제 효성 CMS하고 어떤 제휴를 맺어가지고 효성 그 CMS 기능을 이제 케어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 좀 많은 기관이 이 CMS 자동이체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 케어포에서 보증부담금을 생성하시면 자동이체 출금 요청을 효성 쪽으로 보냅니다. 효성에서는 이 자동이체 그 정보를 그 출금 정보를 받으면은 또 은행에다가 전송해요. 은행에서는 이제 그 해당 날짜에 그 해당 계좌로 이제 출금 처리를 다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그 정보가 다 효성 쪽으로 쌓이고 또 그 계좌가 다 쌓이고 또 입금 금액도 다 쌓이고요. 그러면 이 이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여부를 다시 이제 저희 쪽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 쪽 그 메뉴에서 다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7-4번 이거는 저기 주약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설 거 저희가 좀 실제 적용된 시스템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7-4번 가시면은 자동이체 그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납부자, 즉 수급자에 대한 뭐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다 납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다 등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신청 중인지 또 대기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중은 이제 뭐 최근에 요청했겠죠. 그래서 최대 운행 승인이 완료까지는 이틀에서 최대 1일에서 이틀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출금 처리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어르신이 그 이제 청구서를 생성했는데 보호자분들한테 요청을 언제 했고 또 출금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현재 제가 이건 테스트라서 대부분 다 실패로 좀 표시가 되는데 성공이면 여기에 성공이라고 딱 글자 하나 딱 표시가 됩니다. 실패 같은 경우에는 실패 사유가 좀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좌로 정산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이제 효정에서 그 이체된 그 금액을 받았잖아요. 받으셨으면은 실제 그 언제 정산이 되고 또 언제 그 청구된 금액을 이렇게 그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산일자는 효성에서 기관한테 이제 돈을 입금해준 날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부담금 그 자동이체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보호자는 매월 본인부담금 청구액을 확인하고 이체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청구서만 생성하면. 자, 그리고 기관의 경우 자, 은행 입금 내역 확인, 그다음에 입금 내역 납부 처리 등 본인부담금 순환 처리를 위해 발생하는 어떤 재반 업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이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간편이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속 청구서를 생성한 다음에 또 그 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시라고 이제 뭐 문자랄지 알림도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 계좌로 입금하세요. 그럼 입금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통장 들어가서 계속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 보시고 나서 다시 또 7-3번 입금 처리 가서 실제 입금 되셨다면 여기 또 입금 처리 버튼 눌러서 또 입금 처리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간편결제나 아까 그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 출금 진행이 되고 또 간편결제가 됐다. 그러면 그 시점에 바로 여기 입금일자가 딱 쌓입니다. 자동으로.
예. 그래서 실제 이런 뭐 버튼 눌러놓은 어떤 그런 횟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 대신에 어떤 좀 어떤 수수료 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사용료 같은 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나이스 페이먼트 쪽에 간편 결제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간편 결제 같은 경우는 청구서를 그 이제 보호자분이 받잖아요. 받으시면 그 받으신 그 납부자께서 그 청구서 그 결제한 화면이 보입니다. 그 화면에서 바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화면에서 우리가 보면 간편 결제 뭐 자녀분들 두셨으면은 이제 그 분들 뭐 수업료랄지 또는 어떤 다른 어떤 그 결제를 뭐 핸드폰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편결제가 처음에 한번 본인 인증만 거치시고 나서 본인 인증 거치고 나서 뭐 신용카드 또는 그 뭐냐 계좌 정보를 등록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가 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처음에 인증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신용카드랄지 계좌 정보 등록하시고 나서 납부자께서 이제 비밀번호만 그 등록하시면은 나중에 그 결제 종료를 선택해서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결제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결제 서비스 통해서도 저기 간편 결제를 사용하면 기관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납부자님이 결제 편의성 증대에 따라 보다 빠른 본인 부담금 납부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하는 날짜까지 뭐 기관이든 보호자분든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이 간편결제는 그 청구서를 받으면 간편결제라고 버튼이 바로 나와서 즉시 바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납부자님께서는 이체 수수료를 지원해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시는 분은 괴단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신 기관에서 그 수수료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기관에서. 나중에 이제 그 청구 매달마다 이제 그 나이스 페이먼트 주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가 완료되면 입금 처리 또한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후 입금 전산 작업을 위한 인력 투입이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역시 그 나이스 페이먼트도 역시 7-2번을 가서 여기서도 그 고객분이 간편 결제로 해서 결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입금 내역이 자동 딱딱 쌓입니다.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동이체랑 간편 결제는 바로 그 입금 처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다계좌 정산 부분도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뭐 본인 부담금 즉 그 급여 비용은 A라는 계좌, 그다음에 식사는 B라는 계좌, 간식은 뭐 C라는 계좌, 또는 뭐 비급여는 뭐 D라는 계좌, 뭐 또는 진료약제비는 뭐 E라는 계좌. 이 계좌를 여러 개 둬가지고 어떤 각각 어떤 그 계좌별로 어떤 금액을 좀 관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상으로. 그렇게 해서 또 다계좌 어떤 정산 부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계좌 정산은 저 아까 그 효성 쪽의 자동이체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 간편결제를 사용하면 납부자분들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납부자분들한테는 어떤 장점이냐면요. 자, 납부자님은 본인 부담금 결제를 위해서 은행 사이트로 이동해서 계좌 이체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해야 할 본인 부담금 금액을 입력하거나 또는 이체해야 할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는 어떤 번거로움, 어떤 그런 수고를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납부자께서는 그 결제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 말씀드렸죠. 뭐 카드 결제를 할지 또는 뭐 계좌 이체를 할지 할 때 납부자는 그 부담이 안 되고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그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부담이신데 그렇게 해서 좀 뭐 납부자분들이 쉽게 결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다면 이 방식도 도입도 좀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후에 결제한 금액을 또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결제가 납부자께서 하시면은 그 어떤 그 청구서를 받으시면 간편결제라는 부분에 금액이 나오거든요. 결제가 나오면은 그 금액이 뭐 0원 또는 뭐 일부를 결제하셨다 그러면 일부 남은 금액만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자동이체하고 간편결제를 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제 그 제공회사는 그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효성 FMS고 간편결제는 나이스 페이먼트입니다. 신청 방법은 그 7-4번 그 자동이체 그 메뉴로 가셔가지고 서비스 가입 신청 접수를 하면 이후에 그 효성 고객센터 쪽에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7-4번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7-4번 가시면은 여기에 서비스 가입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서비스 가입. 서비스 가입에서 예. 그래서 서비스 가입 문의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좀 효성 쪽 화면이거든요. 여기다 뭐 동의 눌러서 회사명, 그다음에 어떤 연락처까지 남겨주시면은 효성 쪽에서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콜센터 쪽에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케어포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케어포 연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효성 쪽에서 뭐 어떤 문서랄지 이런 절차들을 다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연동 진행을 해드립니다. 또 이제 나이스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7-5번에 그 메뉴가 있는데요. 7-5번에 보시면은
7-5번에서 서비스 뭐 안내부터 시작해서 자동운전 질문 좀 읽어보시고요. 서비스 가입 신청 누르시면 또 계약서를 따로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돼요. 그 작성 예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작성, 문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약관, 그 다음에 어떤 그 작성되는 항목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계약서를 받아보셔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것도 그 신용카드까지 하신다면은 신용카드 관련된 그 어떤 그 서류까지 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까지 진행하실 경우는 약간 그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일자가 최대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예, 일단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 계약서를 다 작성하신 다음에 이 부분까지 작성하시고 나서 등기로 해가지고 그 나이스 페이먼트 쪽에 그 안내된 그 회사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아마 서류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간편결제 어떤 그 특징으로 보면 간편결제가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신청 소요 기간이 아까 자동이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5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이체 이제 연동이 되고 나서 보호자분들의 어떤 그 정보를 은행으로 이제 그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통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간편결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어떤 그 계좌이체로만 하신다면은 보통 한 그 서울 도착 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도 오는 결제 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러면 한 15일 정도 좀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많게는 신용카드사마다 좀 다르게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승인 기준이. 그래서 최대 좀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최대 15일까지 정도 해서 신용카드 포함해가지고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월 기본 금액이 3만 원입니다. 근데 다계좌 정산 이용 시에는 월 4만 원 비용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VAT 별도로 예,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출금 요청할 때는 자동이체 시 50원이 들어가고 송금할 때는 200원이 들어간 거고요. 자, 이건 전부 다 월마다 정산할 때 효성 쪽에서 청구를 합니다. 이제 청구하고 이제 계산서도 다 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편결제도 마찬가지로 간편결제는 월 이용료가 없어요. 월 이용료가 없고 또 다계좌 정산 비용도 없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건당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건당 수수료가 어 계좌 이체 시 250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할 때 결제 금액의 2.5%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사용료 부분을 본다면 간편결제, 나이스 페이먼트 쪽이 약간 더 이점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월 3만 원의 어떤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체 수수료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약간 간편결제가 좀 더 이득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정산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자동이체 부분을 이제 은행에서 받으면은 은행에서 이제 이체가 진행되면 이걸 효성 쪽에서 다 금액을 쌓아놓고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금 요청이 이제 이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 자동이체가 진행되고 나서 다음 날에 그 결과가 저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자동이체 플러스 이틀째 되는 날에 그 기관 통장으로 그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효성 통장에서 기관 통장으로 이제 이체가 되는 방식이고요. 이게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주말 낀다거나 또는 뭐 중간에 휴일이 좀 길거나 또는 뭐 추석이나 뭐 설날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이후에 다가오는 첫날 그 영업일자에 이체가 진행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 그 간편결제는 간편결제 보면 아까 신용카드가 있고 계좌이체가 있지 않습니까? 계좌이체는 영업일 이틀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 신용카드는 보통 한 결제일로부터 5일 후에 기관 통장으로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날짜가 좀 그 신용카드는 약간 좀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그리고 효성 쪽 자동이체 같은 경우에는 결제이체만 되고 카드 결제는 없습니다. 이 점 좀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납부자 결제 방법. 자, 보면 설정된 그 이체일자가 다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르신은 뭐 1일자, 어떤 데는 뭐 월급 받는 날짜니까 25일자 또는 20일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 어르신별로 이체일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된 이체일자에 그 계좌에서 자동 출금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나스페머츠 같은 경우는 간편결제는 자 보호자분이 청구서를 받으면 받은 즉시 그 간편결제 버튼 눌러서 바로 이제 그 이체를 또는 그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만약에 둘 다 그 계좌이체로 하신다 그러면 통장에 그 청구의 금액보다 좀 이상의 금액이 당연히 있으셔야겠죠. 없으시면 당연히 실패가 됩니다. 그 이제 결제 취소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효성 쪽 같은 경우에 자동이체 같은 경우에 결제 취소를 하겠다. 만약에 그 어르신이 만약에 그 이번 달에 70만 원이 그 이체가 됐다. 이체가 되면은
그 이체 중에는 이체 요청이랄지 이체 실패될 때는 환불이 되지 않는데 이체가 성공된 이후에 기관 통장으로 이제 정산이 되고 나서 그때 직접 기관에서 환불을 하셔야 돼요. 정산이 되고 나서 환불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간발제 같은 경우는 그 결제가 되면 즉시 7-2번 쪽에 입금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입금 취소를 누르게 되면 뭐 계좌 이체가 다시 환불로 된다든지 또는 신용카드가 취소가 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역시 정산이 됐을 때 정산 전에만 가능하지 정산 후에는 기관 통장으로 입금됐으니까 그때는 기관에서 직접 또 환불을 직접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즉시 취소하는 거는 이게 좀 더 이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정산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산 후에는 자동이체처럼 직접 환불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산 결과 조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7-4번에서 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간편결제 같은 경우는 7-5번에서 어떤 정산된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7-4번은 자동이체 부분이잖아요. 계좌별 정산 내역이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좀 과거를 좀 조회해서 보면은 정산일자 실제 그 수급자에 대해서 매달 달치에 대해서 얼마가 수금됐고 그 금액이 언제 정산이 됐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중간에 뭐 주말을 끼거나 뭐 휴일이 끼면은 정산 날짜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평일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다 평일이다. 휴일도 없다. 평일이다. 그러면 월요일 날에 이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에 정산 결과가 저희 쪽에 쌓이고 수요일 날에 이체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그 7-5번은 간편결제 부분인데 간편결제 쪽에서 자 보면 실제 간편결제 처리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황에 따라서 결제가 상태가 승인됐고 승인 취소가 되면은 당연히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가 아마 옛날 버전이라서 좀 표시가 됐는데 실제는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 그 승인이 이거는 지금 은행 부분인데 실제 카드 같은 경우에 취소가 되면은 취소에 대한 어떤 수수료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납부자 현황 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샘플로 하나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간편결제 납부자 현황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가계자 정산 현황이 있는데 이거네요. 그러니까 7-5번에 보면 여기 그 간편결제 처리 현황에서 여기 정산일자가 나오죠. 정산일자가 실제 그 나이스 페이먼트 쪽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을 나이스 페이먼트 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아까 그 안내해드렸다시피 뭐 일반 결제는 뭐 이틀 정도, 또 신용카드는 5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해서 정산일자가 언제 됐는지 그에 대한 날짜가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좀 올려드렸던 이런 매뉴얼도 좀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사용 중이다 가르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매뉴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 보셔가지고 좀 더 그 내용들을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또 7-4번에 그 보증부담금 자동이체 부분도 여기 왼쪽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동영상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동영상 보셔가지고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동이체 보시면은 그 처음에 그 이제 자동이체 이제 계약을 맺으셔가지고 자동이체 그 7-4번에서 그 이제 수급자분들 그 동의서 받으셔가지고 동의서는 여기 있습니다. 동의서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납부자 동의 양식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뭐 PDF 또는 아래 한글 뭐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작성해서 저희 쪽에 이제 여기 동의 파일을 첨부해서 올리시면은 그대로 신청 버튼 누르시면 이게 표준적으로 넘어갑니다. 후송해서 다시 은행으로 다시 넘겨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이제 그 내용을 뭐 사진 찍어서 또는 스캔해서 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그 지금 뭐 이용 중이랄지 뭐 신청 중 대기가 있는데 실패건이 잠깐만요. 실패건이 없네요. 실패건도 있으시면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자동이체 정보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일단 뭐 스패된 경우에는 실패 사유라 가지고 어떤 뭐 이체할 수 없는 은행이랄지 또는 뭐 계정 감목 오류랄지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 간혹가다 나만의 계좌라고 해가지고 자동이체가 불가한 계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들은 실제 그 자동이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 뭐 계정 감목 오류랄지 어떤 그 관련된 그 오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은 그 보유자부터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는 신청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계좌니까 다른 계좌로 해달라고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이용중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실제 이제 승인 요청을 13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승인이 완료된 경우인데요. 은행에서 이 정보가 다 승인된 경우고 그 다음부터 7-1번에 가셔가지고 생성된 그 청구서부터
그 자동이체가 진행이 됩니다. 자,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요. 자, 아까 7-4번, 4번에서 자, 처음에 그 자동이체 이 승인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7-1번에서 청구서 생성했습니다. 청구서 생성했고, 그 다음에 여기 7-4번에서 자동이체 정보를 요청했는데, 자동이체가 이제 선고됐어요. 선고는 됐는데, 왜 7-1번에서 왜 그 청구서가 그 이체가 진행이 안 되냐라고 문의가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뭐냐면요. 아까 그 은행 자동이체 정보가 승인된 이후부터 생성된 명세서가 자동이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7-4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면은 여기 자동이체 승인 신청 눌러주면 하단에 자, 승인이 완료된 이후 생성된 청구부터 자동이체가 진행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동의 체크까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이제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7-1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1번 가시면은 여기에 보면 제가 실패건이 있어요. 실패건. 자, 자동이체가 실패건인데 왜 실패냐면 자, 여기 보면 어떤 결제 요청 금액 정산 분할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그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아마 실패가 잔액 부족인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잔액 부족이면 당연히 다시 보호자분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잔액 부족하니까 다시 좀 금액을 넣으셔가지고 다시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좀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이제 다 충전됐다. 그러면 자동이체 재신청 버튼 눌러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만약에 이 금액을 이제 실패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 통장에다 넣지 않고 그냥 직접 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겠다 하신다면은 이때는 실패 버튼 눌러서 재배처 눌러서 그냥 일반 그 자동이체가 아니라 일반 그냥 청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실패가 없어지고 일반 청구 상태로 바뀌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7-2번을 가셔가지고 7-2번을 가셔서 그 어르신에서 입금 처리하셔가지고 입금 금액을 입력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혹시라도 청구된 금액에서 일부라도 금액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재외 처리 버튼 꼭 눌러주셔가지고 입금 처리를 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 실패 사유도 잠깐 볼게요. 이것도 동일한 실패 사유네요.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이게 7월 8일 이제 제가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8월 7일자가 지금 대기로 돼 있어요. 대기는 뭐냐면 이때 8월 7일 날에 자동이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어르신의 어떤 그 청구서를 좀 더 좀 받고 싶어요. 일찍 받고 싶어요. 그래서 후청구를 할지 또는 선청구는 당연히 7월 초에 받겠죠. 아니면 6월 말에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 어르신만큼 좀 빨리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 8월 7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냥 앞에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를 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체일 변경 버튼이 있어요. 이 변경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자 8월 7일이 아니고 우리는 좀 더 빨리 당기겠다. 앞으로 당기겠다. 그러면 7월 10일자로 해서 이체 날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제가 방금 7월 10일자로 바꿔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날짜 선택도 해서 바꿀 수가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4번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여기 환경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 설정 자동이체 부분인데 실제 여기서 실제 자동이체 요청을 더 자동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현금 요청을 자동 발행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설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서비스 부분까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 체크하셔가지고 또는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알림 수신 부분이 누구한테 가냐면 실제 직원한테 가기 때문에 알림 수신 직원 선택을 눌러가지고 이런 알림상을 받을 직원을 선택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각 수급자별로 자동이체 정보를 가시면은 또 여기서 자동이체 정보 변경 누르셔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납부자 휴대폰 번호랄지 신분 확인 번호 다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 번호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발행하실 때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다 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지출 중등용으로 또 발행이 가능하시니까요. 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체크를 안 하시면은 아까 그 환경 설정에서 자동 발행으로 했어도 여기 체크를 안 하시면 발행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동이체 부분하고 간편결제 부분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간편결제랄지 어차피 그 자동이체는 실제 신청하시고 나서 저쪽에 그 안내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고객센터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자동으로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가시면은
예, 여기 보면 이제 보험부담금 자동이체 부분하고 이제 간편결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딱 보셔가지고 이 관련된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자주 묻는 질문을 해서 뭐 확인을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간편결제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간편결제가 어떤 서비스인지, 그다음에 또 또 그 관련된 뭐 수수료랄지 이런 부분들 안내, 그다음에 또 그 뭐 장점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실제 그 진행되는 어떤 상황들을 또 볼 수가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그 인증 절차랄지 뭐 어떤 또 인증 절차를 또 화면으로 보게끔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예, 그분도 보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분 이제 그 최대한 그 FAQ 보셔가지고 진짜 우리 기관에 맞는 어떤 그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살펴보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이체하고 간편결제는 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